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분당 신도시의 4월은 늘 그렇듯 화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봄꽃이 만개하고 은퇴한 중년 부부들이 산책로를 거닐며 평화로운 노을을 즐기고 있었죠. 이곳 푸른마을 아파트 32평형에 사는 홍기남도 그런 평범한 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올해 72인 귀남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워냈습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모은 재산과 남편의 유산, 그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합치면 제법 목돈이 되었죠. 귀남은 그 돈을 전부 사위 정세훈에게 맡겼습니다. 사위가 은행 다녔으니까 잘 굴려줄 거야. 딸 박지연의 말을 믿었고 무엇보다 사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정세훈은 48살의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아서 첫인상부터 사람들의 호감을 샀죠. 은행원 출신답게 말투도 차분하고 예의 바랐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용돈 넣어드렸어요. 건강 챙기시고요. 귀남에게 전화할 때마다 먼저 안부를 물었고 명절이면 선물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지연도 늘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남편 참 착하지? 엄마한테도 친아들처럼 잘하잖아. 지연은 45살로 평생 딸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찾아뵙고 반찬을 해다 드리고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녔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 드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늘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남은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기도 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한 적도 있었죠.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으세요. 다만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귀남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요? 귀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너희나 다녀와.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세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귀남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귀남은 사위의 다정한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세훈이 덕분에 난 걱정이 없어. 하지만 귀남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세훈이 전화로 어머님, 요즘 금리가 좋아서 제가 돈을 좀 옮겨놨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귀남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옮겼는지, 얼마나 옮겼는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귀남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세훈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귀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세훈이는 잘해주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니? 그날 저녁 세훈과 지연이 돌아간 뒤 귀남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문득 자신의 통장이 궁금해졌습니다. 내 돈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귀남은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서랍마다 꺼내보고 옷장도 살펴봤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금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였지? 금고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귀남은 기억을 더듬어 몇 번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훈이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왠지 사위에게 직접 묻기가 꺼려졌습니다. 혹시라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귀남은 금고를 그대로 두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집에 금고 있잖아.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 세훈이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 지연과 세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훈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귀남은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금고 말씀이시죠? 그건 제가 어머님 중요한 서류 보관하려고 만든 거예요.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열어드릴게요. 귀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세훈은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님 재산이니까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귀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훈의 말투가, 표정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분당의 밤은 고요했지만 귀남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귀남은 금고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그 낡은 금고가 떠올랐고 세훈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계속 신경 쓰였죠. 내가 왜 이러나? 사위를 의심하다니. 귀남은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마음 한편의 불안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귀남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세훈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귀남은 다시 금고 앞에 섰습니다.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남편의 생일, 지연이의 생일, 자신의 생일.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세훈의 생일이었죠. 설마. 귀남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귀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사위 생일로 잠겨 있는 거지? 금고 안을 들여다본 귀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모두 정세훈 명의였습니다. 귀남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돈은 어디 있는 거지?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5천만 원, 세 번째 통장은. 귀남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 돈인가? 아니면. 귀남은 통장 뒷면을 살펴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자신이 세훈에게 맡긴 돈이 들어간 날짜가 있었습니다. 귀남은 주저앉았습니다. 세훈이가 내 돈을 자기 명의로 옮겨놨어. 처음에는 단순히 금융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로 해놨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귀남은 통장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세훈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지연은 밝은 표정이었지만 귀남의 얼굴을 보더니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귀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오늘 금고를 열어봤어.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셨어요? 비밀번호를. 귀남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훈이 생일로 돼 있더구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남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통장들이 있더라. 전부 세훈이 명의로 된 통장들. 그 안에 내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세훈이가 왜 그랬을까요? 귀남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내 돈인데. 지연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일단 세훈이한테 물어볼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귀남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혹시 세훈이가 우리 몰래 뭔가 하는 거 아닐까? 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세훈이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분명 오해예요. 그날 밤 세훈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 세훈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늘 금고를 여셨대. 거기 통장들이 있더래. 전부 당신 명의로 된 통장들. 세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님 돈 관리하려고 내 명의로 만든 거야.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데. 세훈은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안 말씀드린 거야. 요즘 치매 증세도 있으시고 복잡한 금융 얘기하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지연은 남편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지. 엄마가 지금 얼마나 불안해 하시는데. 세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일 어머님께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릴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귀남은 세훈의 설명을 듣고도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세금 문제 때문이라. 세훈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속일 리가 있겠어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통장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푼도 빠진 게 없어요. 귀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럼 왜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해놨니? 내 돈인데. 세훈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비밀번호 잊으실까봐 제가 관리하려고 그랬어요. 어머님 생일이나 지연이 생일은 너무 뻔해서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았고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귀남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훈이 돌아간 뒤 지연은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세훈이가 나쁜 짓 할 사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그날 밤 지연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설명이 합리적이긴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세금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지연은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남은 혼자 다시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지?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큰 금액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세훈이가 뭘 한 거지? 귀남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분당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혹시 숨기는 게 있는지 살펴봤죠. 하지만 세훈은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고, 퇴근하면 집안일을 도왔으며 어머니께도 변함없이 잘해드렸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귀남은 며칠간 통장 내역을 살펴보며 메모를 해뒀습니다. 빠져나간 돈의 날짜와 금액을 적어놓고 세훈에게 물어볼 목록을 정리했죠. 이건 분명히 물어봐야 해. 귀남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귀남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훈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통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간 것 같더라. 이게 뭐 하는데 쓴 거니? 세훈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돈 불리려고 투자한 거예요. 요즘 주식이랑 펀드 수익률이 좋거든요. 지연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런 큰 결정을 왜 상의 안 하고 했어? 세훈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복잡한 거 싫어하시잖아. 내가 알아서 잘 굴리면 되는 거지. 걱정 마, 다 수익 나고 있어. 귀남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돈인데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얼마나 투자했는데? 세훈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5천 정도요. 근데 지금 6천으로 불어났어요. 어머님한테 좋은 일 아니에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나? 여보, 그렇게 큰 돈을. 세훈은 지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잖아. 이런 거 잘 안다고. 믿어줘. 하지만 귀남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세훈아, 엄마가 직접 통장 보고 싶은데 안 되겠니? 세훈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 통장 같은 건 없어요. 제가 프린트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지연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엄마 돈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세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왜 이래? 어머님 돈 불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증거 보여줘. 투자 내역이든 뭐든. 세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까지 보여줘야 해? 나 당신 남편이잖아. 믿지도 못하면서 결혼 생활 뭐하러 해?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해. 그냥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셔서. 세훈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세훈이 말로는 투자해서 돈 불리고 있대요. 근데 귀남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세훈이를 믿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세훈이가 정말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귀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해. 괜히 부부 싸움 되면 안 되니까. 며칠 후 지연은 남편의 외출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세훈은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지만
지연은 뭔가 수상했습니다. 골프장이 어딘데 그렇게 자주 가지? 어느 토요일 지연은 남편을 몰래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지연은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기사님, 저 차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세운의 차는 골프장이 있는 용인 방향이 아니라 서울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왜 강남으로 가지? 세운의 차는 압구정동의 한 고급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세운은 차에서 내려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1시간쯤 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죠.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세운과 그 여자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운은 여자와 마주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확실해. 수익률이 최소 30%는 나올 거야.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말이면 믿죠. 근데 이번엔 얼마나 넣으실 거예요? 지연은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래? 수익률?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때 세운이 고개를 들었고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여긴 왜 와 있어? 골프 간다고 하지 않았어? 세운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 자기야, 이게 골프 약속이 취소돼서.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해요. 세운 오빠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그 여자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세운이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말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엄마 돈 가지고. 세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기야, 이건 나중에.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말 안 하면 나 경찰 부를 거야. 엄마 돈 횡령한 거 아니야? 카페 안의 사람들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세우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집에 가서 다 얘기할게. 여기서는 곤란해. 집으로 돌아온 세운과 지연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귀남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운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아. 미안해. 내가 사실 투자가 아니라. 귀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내 돈으로 뭘 한 거야? 세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예요. 친구들이랑 빠르게 돈 불릴 수 있다고 해서.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그게 합법적인 거야? 세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귀남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함부로. 그날 밤 분당의 평화로운 아파트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귀남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내 평생 모은 돈을.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옆방에서는 지연과 세운이 밤새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엄마 돈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 그것도 불법으로.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세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투기가 아니야. 정상적인 거래라고. 친구들이 확실한 정보 준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2배로 불어날 거였어.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배로 불어나. 지금 어머니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데 증거도 없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세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몰아붙여? 당신들은 나만 믿으면 됐어.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으라고? 당신이 뭘 했는데 믿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나한테도 숨기고. 당신 도대체 누구야? 세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불끈 쥔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남은 딸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가 세훈이한테 정확히 뭘 했는지 알아낼게요. 그 다음에 결정하시죠. 하지만 귀남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나 법률 상담 받아볼 거야.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해. 지연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귀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내 남편 편 들 거니? 아니면 엄마 편 들 거니?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세훈이는 제 남편이에요. 근데 엄마는 제 어머니고. 귀남은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남편 때문에 엄마를 버리는 거구나.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귀남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귀남은 혼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통장 내역과 금고 안의 서류들을 검토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횡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위분이 허락 없이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귀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위분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날려버렸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남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럼 내 평생 모은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사위분을 압박해서 정확한 사용 내역을 밝혀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귀남은 세훈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귀남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훈아,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다. 너 지금 내 돈 정확히 어디다 썼는지 말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귀남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럼 왜 우리한테 숨긴 거야? 왜 거짓말한 거야? 세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귀남은 단호했습니다. 시간? 넌 벌써 몇 달을 시간 달라고 했잖아. 이제 더 이상 못 믿어.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세훈이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깨지면 어떡해요? 귀남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가족? 이미 깨진 거 아니니? 내 남편이 깨뜨린 거야. 세훈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부동산 거래에서 손해를 봤어요. 친구가 준 정보가 틀렸고 투자금 중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귀남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내 돈이 절반이 날아갔다고? 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귀남은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가 할 짓이야? 내 허락도 없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지연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세훈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귀남은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도 남편 편 들 거면 같이 나가. 나 이제 너희 둘 다 못 봐. 세훈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한테 시간만 주시면 제가 이래서라도 다 갚을게요. 하지만 귀남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날 밤 세훈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울면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세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귀남은 홀로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평생이. 지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귀남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무 쉽게 믿은 게 잘못이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모녀는 밤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정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귀남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세훈을 고소한 것입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귀남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내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분당의 평화로운 아파트는 이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지연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세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세훈의 이중 생활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은 세훈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여러 개의 비밀 계좌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채무도 상당합니다. 지연은 경찰서에서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채무요? 얼마나 되는데요? 수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사채업자들한테 진 빚이네요.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억? 그게 무슨... 우리 남편이 왜 그런 빚을...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남편분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사관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인데 김민정이라는 여성과 함께 출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관리인 진술에 따르면 거의 매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지연은 그 사진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세훈은 골프 간다며 출장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마다 지연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 하지만 귀남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지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세훈의 빚, 그리고 외도까지. 귀남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 발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지연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봐서. 귀남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더 힘들 텐데.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이제 세훈이랑 못 살겠어요. 며칠 후 세훈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훈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부 감사 결과 세훈은 지난 2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즉시 세훈을 해고했고 형사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세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신용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지연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훈의 오랜 친구가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세훈이랑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연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훈이가 사실 저한테 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 원래 괜찮은 친구였는데 몇 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가 한순간에 날렸거든요. 그때부터 도박처럼 투자에 빠져들었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훈이는 진짜 가족을 사랑했어요. 다만 욕심이 너무 컸던 거죠. 돈을 빨리 벌어서 사모님과 어머님께 좋은 걸 해드리고 싶었대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가요? 제 엄마 돈까지 날려놓고?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귀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치매 증상도 심해져서 가끔 지연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지연이는 어디 갔어요? 지연은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분당 신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 행복했던 때가 정말 있긴 했던 걸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세훈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모든 걸 정리하고 있어. 어머님께 드릴 돈 마련하려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어. 그래도 부족해서 내가 이래서라도 갚을게. 평생 걸려도 갚을 거야. 미안해. 지연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정이 세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아이까지. 지연은 세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니, 정세훈 씨. 김민정이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세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지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결혼 생활도 신뢰도 사랑도 모두 끝났습니다. 지연은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빨리요. 귀남은 병실에서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세훈이를 잘못 봤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분당의 봄은 여전히 화사했지만 이 모녀에게는 모든 게 잿빛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거짓과 배신이 모두 드러났고 이제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와 이혼 소송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고 세훈이 남긴 빚 독촉 전화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부인, 남편분 빚 갚으실 거죠? 연대보증 서 있으시잖아요. 지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훈이 자신 몰래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놨다는 사실을.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명 감정을 의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서명까지 위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남편이, 아니, 그 사람이 누구였던 거죠? 하지만 지연은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고 남은 재산이라도 지켜내야 했습니다. 지연은 법률 서적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횡령죄, 사기죄, 위조죄에 대해 읽어가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세훈이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이 여기서 거래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 정식 계약은 아니었어요. 일종의 프리미엄 거래였는데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불법 거래였다는 거죠? 중개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고요. 정 사장님이 다른 분들하고 따로 진행하신 거예요. 지연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됐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실 각오 되셨죠? 중개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제발. 저도 속은 거예요. 정 사장님이 확실하다고 해서. 지연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공범으로 신고할 겁니다. 며칠 후 지연은 김민정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지연 씨,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지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세훈이가 유부남이라는 걸? 아니면 제 어머니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다요. 오빠가 독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는 자기 돈으로 하는 줄 알았고요.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속은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 돈까지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지금 저도 빚더미에 앉아 있고요. 지연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모님 돈까지?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가 확실하다고 해서. 저도 바보였죠. 이제 아이까지 생겼는데 오빠는 연락도 안 받고. 지연은 민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민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빠가 책임질 것 같지도 않고.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훈이는 지금 자기 한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당신까지 챙길 여력이 없을 거예요.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세훈이한테 당한 피해자인 것 같네요. 병원으로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에게 그간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귀남은 의식이 또렷할 때면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엄마가 세훈이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세훈이가 우리 모두를 속인 거예요. 귀남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강한 아이야. 엄마보다 훨씬 강해. 지연은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우리 돈 찾아올게요. 그리고 세훈이 제대로 처벌받게 할게요. 귀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며칠 후 지연은 세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을 만나고 이전 직장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훈은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전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과장이 그때도 투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고객 돈을 무단으로 운용했다가 들통났죠. 회사에서 조용히 정리해줬는데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도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빨리 돈 벌어서 가족 잘 살게 해주고 싶다고.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훈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세훈과의 추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사진, 여행사진, 함께 찍은 모든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지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순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둘 순 없다는 것을. 이제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한다. 병원에서 귀남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회복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딸분이 옆에서 잘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지연은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꼭 이겨낼 거예요. 귀남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보다 더 의젓해졌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분당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지연과 귀남은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세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귀남과 지연 그리고 세훈이 속인 다른 피해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세훈은 수척해진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사는 세훈의 범죄 내역을 하나씩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장모의 재산 1억 5천만 원을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 중 7천만 원을 불법 부동산 투기에 투자해 날렸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 2억 원을 횡령했고 아내 명의로 서명을 위조해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그 숫자들을 들으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대체 어디다 쓴 거야? 귀남은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세훈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빠르게 재산을 불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쓴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증인으로 김민정이 법정에 섰습니다. 배가 불러온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정세훈 씨는 저한테 독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자신의 돈이라고 했고요. 저도 그 말을 믿고 부모님 돈까지 투자했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들어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함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 씨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저도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지연은 민정의 증언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같은 피해자라는 동질감도 들었습니다. 세훈은 모두를 속였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동료도 모두. 다음 증인은 세훈의 전 직장 상사였습니다. 정세훈 씨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과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고, 우리 회사에서도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재판장은 세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세훈은 천천히 일어나 귀남과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지연아, 정말 미안합니다. 세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었고, 지연이한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욕심이 과했고,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귀남은 세훈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죄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세훈은 업무상 횡령,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는 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세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5년이나.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죄인이 되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세훈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지연은 멈춰 섰습니다. 세훈은 수갑찬 손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줘. 내가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모은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지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세훈은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감옥에서 나오면 평생 일해서라도 다 갚을게.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남은 돈이야.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님께 드려줘. 그리고 정말 미안해. 편지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 다만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내가 어리석었고 욕심이 과했어.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였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귀남이 다가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울어.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훈의 친구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세훈이가 투자한 돈 중 일부는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세훈이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한테 맡겨뒀거든요. 그 친구는 2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세훈이가 어머님과 지연 씨를 위해 꼭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실패하면 이걸로라도 조금 갚으라고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세훈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귀남은 그 돈을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훈이가 그래도 우리를 생각했구나. 지연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용서할 순 없어요. 세훈이가 한 일은 너무 커요. 귀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서는 못해. 하지만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는 법이지.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구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분당의 여름은 뜨거웠지만 이 모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치유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가로수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아파트 단지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귀남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딸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에게 빼앗긴 돈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친구가 가져온 2천만 원과 세훈이 남긴 500만 원, 그리고 법원에서 회수한 일부 금액을 합치면 약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체 손실의 3할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새로 통장 만들까요? 이번엔 제 명의로요. 지연의 제안에 귀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명의로는 안 돼. 엄마 명의로 해야지.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게.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럼 통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괜찮으시죠? 귀남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너한테 맡긴다. 이제 너밖에 못 믿겠어. 두 사람은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귀남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 평생인가 보구나. 지연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돈은 또 모으면 돼요. 제가 일해서 벌게요. 엄마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귀남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틴다. 며칠 후 지연은 세훈과의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지연은 이혼 확정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남은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후련해요.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 어느 날 김민정이 지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 씨,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정은 아이를 낳은 후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건강하게. 지연은 민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근데 왜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세훈 오빠가 유부남인 줄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도.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연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홀로 어머님 돌보시고 모든 걸 정리하시고. 지연은 민정의 말에 놀랐습니다. 대단하다니요. 전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에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저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던 두 사람,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두 사람.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훈 오빠, 면회 가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남남이에요. 당신은요? 민정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아이한테 아빠가 누군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지연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에게 민정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남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불쌍하네. 어린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다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귀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사위를 믿고 돈을 다 맡긴 게 어리석었어.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믿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세훈이가 그 믿음을 저버린 게 잘못이죠. 귀남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이제 엄마는 조금 더 조심할 거야. 아무도 쉽게 믿지 않을 거고.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을 다치는 마세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요. 며칠 후 지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작은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제가 낮에만 일할 거예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귀남은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너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야지. 서점에서 일하며 지연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정리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가족관계에 관한 책 있나요? 지연은 책장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쪽에 심리학 책들이 있어요. 가족관계 관련된 책도 몇 권 있고요. 남자는 책들을 살펴보다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될까요? 가족 문제가 있으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책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위로는 될 거예요. 저도 최근에 많이 읽었거든요. 남자는 지연을 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책 몇 권을 사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책 추천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서점에서 괜찮은 손님을 만났어요. 저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귀남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많구나. 다들 각자 아픔을 안고 사는 거지. 가을이 깊어갈 무렵, 지연과 귀남은 함께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중앙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귀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편해졌어. 너 덕분이야. 지연은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잘 살아요. 천천히 조금씩요. 귀남은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우리 잘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석양이 지는 분당 신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한때 평화롭던 일상이 무너졌지만 이제 새로운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귀남은 지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엄마보다 훨씬 강해. 지연은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 나이에도 다시 일어서시다니.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오늘 뭐 먹고 싶니?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어때요? 그래, 좋지. 우리 오랜만에 맛있게 먹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귀남은 문득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용서한다는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세훈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요. 귀남은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언젠가는 미운 마음도 조금은 풀리겠지.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엄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엄마와 나 우리 둘이서 천천히 치유하며 살아가리라. 창밖으로 분당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과 귀남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아프지만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